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라온이의 모습을 올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전문적인 이야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자주 인용할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 통증에 둔감한 아이, 이유 없이 혼자 깔깔대는 아이, 눈맞춤을 피하고 혼자 노는 아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아이, 손을 펄럭이는 아이, 모든 물건을 일렬로 늘어놓는 아이.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 하나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자폐라는 세상이에요. 라온이의 행동을 의심하고 자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어쩜 모든 증상이 우리 아이에게 다 나타나는지, 어쩜 이렇게 완벽한 자폐아의 모델 같은지, 저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의사 눈에도 우리 아이는 자폐였어요. 호명 반응이 없음을 보고 가족들은 청각을 의심했어요. 말이 느린 아이는 많다며 기다리라고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래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도 라온이는 이렇게 될 아이였어요. 가족들도 어쩌면 나조차도 온전히 이해 못하는 자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더 많이 드러내기로 했어요.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의사, 치료사, 책,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구해요. 그러나 평소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유익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미 이 길을 걸어본 다른 부모로부터 얻을 때가 많아요. 이미 자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이란 이름처럼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100명의 자폐아이가 있다면 100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죠. 대표적인 증상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증상에 끼워 맞춰 자폐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라온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자폐도 있다고,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혹은 우리를 마주칠 누군가에게,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마주칠 누군가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알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자폐아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의사표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주로 부모가 그 역할을 맡으므로 아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사회에선 자폐아를 말수가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별난 아이로 생각해요. 자폐 관련 용어로 마비된, 긴장병에, 감정적으로 죽은, 탐욕스러운, 무정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도취적, 영혼이 없는, 무감각한, 접촉할 수가 없는 이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편견은 아이를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자폐아도 다른 아이들처럼 희망이 있고 취향이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꿈이 있어요. 자폐라는 말로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간도 결말을 알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폐를 설명하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진단 기준에 따라 자폐 장애, 아스퍼거 장애,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를 통합해서 칭해요. 왜냐하면 자폐 연구 결과에서 어느 한 범주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고, 장애를 가진 아동은 사회적 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70에서 75%는 지적 장애를 동반해요.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ADHD나 불안장애, 틱, 자극 과민성이 있어요. 자폐를 잘 이해하려면 그 방식부터 전환해야 해요. 자폐증은 병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자세와 행동, 지지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대개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수록 성공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도우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경험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원인과 그런 행동 패턴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즉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때 느낄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고 그 정당함을 인정해줘야 해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201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전체 아동 가운데 증상이 호전되어 자폐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아이들이 극소수 있대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대요. 회복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만이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자신의 행동이 자폐증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저는 라온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라온이에게서 자폐를 떼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온이를 자폐가 있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속에서 라온이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잘할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 해서 아이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